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좀 잘못 이야기하면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이야기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피가 되어 땀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는 무엇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좀 강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던 그 옛날에 부산시 해운대구 반유동의 주택입니다. 요게 우리 살던 동네고, 예, 여기도 친구 집이 살고 있었고, 우린 여기 요 옆집에 살고 있었고요. 경매에 나온 인근의 사례를 보니까 4,500에 감정한 주택인데 유찰이 2,300만 원까지 되었네요. 2,880만 원에도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팔고 나왔던 2010년도 초반에 2011년인가 2년에 팔았거든요. 그때 2,9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야, 근데 감정가만 보자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자, 아무튼 이런 동네 출신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와이사스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공장인데 위치는 이 공장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로드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성일통신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요쪽 화면에 보이는 요쪽이가 그 완성 공장, 이쪽이 재단, 이쪽이 사무실 및 일부 미싱하는 쪽 봉제가, 그 다음에 요 안쪽에도 이제 미싱하는데 그게 뭐 봉제팀인가 모르겠습니다. 안쪽에는 더 안쪽에는 식당이 있고, 요쪽 차된 안쪽은 이제 그 자재 창고 그 완성해서 물건 다 만드는 거 적지 않은 창고랑, 그 다음에 이제 원단 창고 이런 게 있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여기 문으로 차로 원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원단이 들어올 때는 아까 재단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완성은 요로 출근을, 요 밑에 요 달리는 요로 출근을 출근표 찍고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런 공장이 어떤 환경이냐, 옛날 로드뷰 좀 보자. 옛날 사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봉제공장이라는 카페에서 봤는데 요게 이제 재단이죠. 그 당시로서는 사람이 여기서 원단을 받아서 여기까지 뛰어와서 주면 여기 사람이 앉아서 양팔을 벌려서 탁 잡고 이쪽도 잡고 또 한 줄 가져오고 한 장 가져오고 한 장 가져오고, 그래서 끝을 자른 다음에 종이를 대고 재단을 잉 하고, 요게 이제 그런 원단이죠. 그리고 재단한 거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봉제 미싱 작업을 하고, 미싱 작업에서 나오면 이걸 이제 실밥 다른 데로 보내요. 실밥 다른 데로 보낸 다음에 뭐 여기도 같은 카페에서 있는데 일신 완성돼 있는데, 이 완성이 그렇게 이제 실밥 따서 온 셔츠를 완성하는 부서,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롱이 다림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홀딩인데 다림질을 해서 홀딩이 이제 옷을 개비는 거예요. 개기는 게 아니고 옷을 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사이즈별로 포리백에 넣고 그 다음에 박스 라벨 작업하고, 저는 이쪽 부서에서 일했죠. 저는 홀딩은 하지 않고 아이롱하고 포리백하고 뭐 라벨하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박스 라벨 작업이 이제 제일 남자들만 하는 작업인데, 저는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롱하고 박스 라벨하고 손이 딸리는 쪽을 두 개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제 박스 라벨 작업은 포리백에 들어있는 상품을 이너박스라 그러죠. 안쪽에 작은 박스에 넣고 카톤 박스, 큰 박스에 넣고 이게 생각이 나네.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 또 들어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선적하는 업무까지 했었죠. 자, 제가 이런 공장에 일을 한 2000이 아니고 1995년, 5년이 되기 전부터 했군요. 94년 말인가? 95년 전부터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일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1996년 5월 6일 날 갔는데, 1996년 4월 15일까지 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뭐 조금 황당한 구내식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찾아보면은 이제 뭐 공장에서 줄 서서 먹죠.
줄 서서 요렇게 요보다 좀 더 열악합니다. 식당에서 밥 주는 모양은. 그래 받아 먹는데 이 반찬이 왜 한 개냐 이러는데 이건 좀 과장되네요. 저는 이거 80년대잖아요. 그죠? 밥을 미역국에 말아서 꽈리고추에다 하나 먹는다. 저는 이렇게 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열악한 곳은 아니었고, 예, 저는 거의 요거랑 비슷합니다. 예, 반찬 두 개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건 김치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뭐 이상한 그 뭐 좀 이렇게 짠 종류의 반찬 가지 하나. 운 좋으면은 이제 계란이란다. 저기 뭐고 콩나물 무침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고 계란 같은 반찬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저 이런 공장 일을 할 때도 여기 화면 보시면 밥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몸이 고달프니까 밥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쌀은 그 돼지 사료가 돼지 그림이 있는 쌀 포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 사료로 쓰는 쌀이죠. 깨지고 오래된 것들. 그 쌀하고 이제 저 다른 전구미하고 섞어서 밥을 만드는데 이제 밥이 찰지지가 않죠. 이제 그런 밥을 먹고 이제 일을 하곤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공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더니 이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군대는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고기 반찬도 나오고 생선 반찬도 나오고 김치찌개 같은 것도 좀 푹 끓이고 김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나오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 훈련소 첫날부터 그 훈련소 입소한 그날 하루만 빼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막 훈련도 뭐 힘든지 모르겠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이 이게 부서별로 다 달랐는데 제가 12시 반인가 점심시간이었을 겁니다. 12시 반인지 45분인지 그랬는데 그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이 있고 그 외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일감이 내려오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때 뭐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쉬는 시간이 없고 그냥 딱 15분 쉬고 나머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오는 일감에 맞춰서 계속 일을 하고 그 일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군대를 갔고 제대를 제가 1998년 9월 5일 날 제대했는데 그게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주일 쉬고 그 공장에 또 다녔습니다. 그 공장에서 처음에 제가 힘이 없다고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시간 오래 하면 누구든지 일 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좀 잘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 복학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 뒤로는 영영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일을 했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고 몸이 이제 벗겨나지는 못했죠. 손바닥이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이제 그 포리백에 있는 화학약품 같은 게 닿으니까 손바닥 전체가 빨개지고 닿는 부분이 굉장히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갑고 이게 뜨거운 거를 지지를 못했죠. 피부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셔츠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셔츠가 원단이 두꺼운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 어깨에 견장 있는 셔츠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무거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 박스 이렇게 크게 하면은 제가 힘이 딸려서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힘이 딸리니까 욕먹고 그랬는데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는 내 남은 인생에 내가 힘이 제일 좋은 때인데 지금 못 들면 내 평생 이거보다 무거운 것은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아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꾸준히 했어요. 공장에서 별로 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꾸준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게 드러내더라고요. 그걸 또. 예,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그냥 이게 요령 반, 힘이 붙는 거 반.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들겠어요, 처음에.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나중에는 다 이겨내었고 그러면서 뭐 아이롱도 하고 참 예, 아이롱 한 게 뭐 그래 벼슬이라고 어쨌든 그런 데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인생이 굉장히 쉽게 풀렸어요. 알바로 과외를 한다. 제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그 고등학교 졸업, 뭐 대학 입학하기 전에,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에 그 한 달 반 일을 할 때는 하루에 2만 원 받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는 제일 많이 받은 게 일당이 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시간당 이제 3,600원 정도 받았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600원 계산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과외를 하니까 하루에 3만 원꼴로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과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도 저는 공장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데 몸이 익어 있었죠. 그죠? 일을 한 당연히 그런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회사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 뭐 뻑하면 담배 피고 뻑하면 음료수 마시고 엄청 팅자팅자 일을 하는 거예요. 선배고 후배고 간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그냥 매 우리 그 직장 말로 노가리 깐다 그러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할 때는 하는데 그때 이제 공장에 다녔던 저의 생각으로는 일이라는 것은 밥 먹을 때 빼고는 다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일도 그렇게 어려웠지가 않았고 이 뭔 소리지? 예,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때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저한테는 참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주변이나 고향의 뭐 선후배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지금 물론 봉제 공장에 일하는 분은 없지만 그 이제 다른 어떤 생산지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부산의 명지 쪽 이런 데 근무하시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님들이 많으신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데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그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발판 삼아서 좀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그죠? 좀 대체로 그런 분들이 아,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늘 그런 환경에서 머물러 있고 별로 이제 개선되지가 않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뭐 그렇게 짜다리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아니죠.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천천히 하였지만 꾸준히 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종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뭔 강의를 한 달에 뭐 며칠 빼고 다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 아직 44살이라서 한참 일할 나이고요. 20살 때부터 일했던 공장, 군대 제대하고도 일했던 그때 그 공장에서 일했던 엉덩이 걷어차이면서 일했던 그때 김종률은요. 공장을 공장을 마치고 또 독서실로 갔었습니다. 독서실로 퇴근을 해서 거기서 경제신문 읽고 공부했고 경제신문 읽으면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투자 공부도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책이 많지 않았지만 아마 찾아보면은 어쩌면 그때 읽었던 책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국일 경제연구소인가 정권연구소인가 났던 책 같은 것도 읽고 주식 투자도 제가 그때부터 했죠. 예. 생각해 보면 그때가 훨씬 지금보다 바빴고 몸도 훨씬 고달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정도 강도로는 뭐 한 5년 정도 더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뭐 그 시절에 그 지금 제 나이에 그 시절에 그 공장에 근무하시던 분을 봐도 지금의 저보다 더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 별로 뭐 힘들어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적으로야 뭐 그때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 그 공장 사장님보다도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때 선한 상사에서 일했던 저 스스로를 가끔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엉덩이 걷어차면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성의 성기에 빗대서 여자처럼 힘이 없다. 그렇게 과장님이 저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죠. 저한테 제 주변에는 오히려 그죠. 그리고 뭐 고기 사 먹고 싶으면 고기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건도 돼 경제적 여건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저보다 나이로 후배이신 분들이 보게 된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실 때 그 일만 하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 퇴근하고 경제신문이라도 읽으시고 와닿지 않지만 이런저런 투자서도 읽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뭐라 그럴까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요거보다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욕구가 그런 걸 읽으면서 많이 싹 텄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선한 상사의 김종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